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감동적인 시를 창작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는 감동을 창출하는 시 창작 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은 제가 최근 문예지 청안문단에 200자 원고지 52매 분량의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논문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 창작 강의를 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감동적인 시를 창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시 창작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는 어디에서 감동의 벨을 울릴까요? 한 줄의 시가 누군가의 마음을 멈추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울림의 비밀이 바로 반전이라는 시적 순간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영상에서는 시가 감동을 만들어내는 구조, 그러니까 시에서 반전이 어떻게 구사되는지를 시와 시조, 한시, 하이쿠 이 네 가지 시 형식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시는 감동을 향해 걷는 언어다. 시는 마음의 풍경을 펼쳐 보이는 예술이지만 공감이 없는 시는 메아리 없는 절벽과 같습니다. 감동의 순간 시인의 정서와 독자의 삶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깊은 울림을 만들게 되죠. 윤동주의 서시가 세월을 건너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까닭은 그 언어의 떨림이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삶의 씨앗을 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동은 시의 꽃이자 뿌리입니다. 감동은 시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감동은 시가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각성으로 다가오는 이 시 한 줄이 우리네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감동은 예쁜 말들의 장식이 아니라 예상을 틀어 감정을 깨우는 찰나의 떨림에서 피어납니다. 독자의 예상 너머로 부드럽게 방향을 틀 때 감정의 여정은 새로운 진폭을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전환, 바로 반전이야말로 감동을 만들어내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이 반전은 굳어진 우리네의 관념을 흔들고 일상의 결을 낯설게 만들죠. 감동은 그 틈에서 피어납니다. 바로 그 반전의 순간 우리는 익숙한 세계 속에서 뜻밖의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 시조, 한시, 하이쿠 등 시 형식별 반전의 미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시에서 어떻게 반전의 미학이 작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유시는 이름 그대로 자유로운 시죠. 시인의 숨결과 사유의 리듬이 날 것 그대로 담겨있는 열린 그릇이지만 그러나 시는 후반부에서 뜻밖의 문을 엽니다.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던 독자는 마지막 순간 문득 멈춰 서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바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전율이요 감동이며 시가 가장 빛나는 찰나입니다. 먼저 김춘수의 꽃이 어떻게 반전의 미학을 구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의 전반부는
이렇게 익명의 세계를 담담히 응시합니다. 대상은 거기 있지만 아무 의미도 부여되지 않은 채 그저 존재하는 상태일 뿐이죠. 시는 이러한 조용한 거리감 속에서 익명성과 무의미를 조명합니다. 그러나 시는 어느 순간 감정의 중심으로 진입하게 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구절은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는 단지 대상이 아니었고 이름이라는 소통 속에서 비로소 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여기에서 시인은 바로 객체에서 주체로 다시 객체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관조하던 자가, 의미를 부여하던 자가 누군가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반전은 존재의 탄생이자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의미의 시작입니다. 이 정서의 반전이 바로 감동을 이끌어내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나태주의 풀꽃이 어떻게 시적 반전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처음 두 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풀꽃이라는 작은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독자는 이를 자연에 대한 담담한 시선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행, 너도 그렇다에서 시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관찰의 대상이 자연에서 특정 인물인 너로 전환되면서 앞선 진술이 곧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의 고백임을 드러냅니다. 이때 시의 의미는 급격히 확장되면서 독자는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되는 감정의 재구성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구조적 반전은 예상을 깨뜨리며 감정의 진폭을 키우고 짧은 시 속에서도 깊은 감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풀꽃은 관점의 전환을 통해 의미와 정서를 재구성하는 시적 반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유시는 열린 구조 속에서 정서를 쌓고 감정을 고조시키며 후반부에 이르러 놀라운 전환을 이뤄냅니다. 이러한 반전은 단순한 의미의 전복이 아니라 독자와 세계를 잇는 사유의 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기치 못한 전환 속에서 시는 독자의 마음을 붙잡고 그 여운은 시가 끝나도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이러한 반전은 자유시가 독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며 동시에 현대시의 감동 구조를 이끄는 정교한 미학적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에서 감동을 창출하는 시적 반전의 미학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시는 정령시입니다. 정령의 규율 속에 절제를 담죠. 그러나 그 정령의 틀 속에서도 반전의 미학은 깊게 흐릅니다. 두보의 한시 등고를 통해 어떻게 감동이 창출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자연의 장관 속에 인생의 허물을 녹여낸 작품으로 후반부의 시적 반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반에는 가을 풍경과 흐르는 강물을 통해 시간의 더덥성을 묘사하며 관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죠. 그러나 후반부에서 시선은 외부의 자연에서 시인의 내면으로 급격히 전환됩니다. 말리타양 서울픈 가을에 항상 나그네 신세,
병 많은 백년 인생 홀로 누대에 오른다. 슬픔은 자연의 배경이 아니라 시인 내면 자의 깊이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고달픈 삶에 서리 같은 기밑을 늙은 것이 한스러운데 쇠락하여 이젠 탁주잔도 못 들게 되었다. 자신의 늙고 지친 모습, 그리고 더는 술조차 들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내며 감정의 밀도가 급상승합니다. 절제된 문장 속에 감정이 고요히 고여있고 이 시점에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반전은 앞선 풍경을 단순히 배경이 아닌 내면의 정서를 비추는 거울로 바꾸며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등고는 외적 관조에서 내면 고백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통해 이렇게 반전의 미학을 정교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자연을 서술하다가 한순간에 그것이 시인의 삶과 내면의 고백으로 치환되며 마치 커튼을 열리듯 감정의 심연을 드러내게 되죠. 이 반전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탁주잔을 내려놓는 마지막 장면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인간 존재의 깨달음을 언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이쿠는 어떻게 시적 반전으로 감동을 창출할까요? 하이쿠는 단 3행 17음정의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죠. 짧은 시 안에도 강한 감동의 반전의 미학이 숨어 있습니다. 마사오 바쇼의 오래된 연못은 이 하이쿠의 반전의 미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죠.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이 하이쿠는 정적인 장면 속에서 시적 반전이 섬세하게 작동합니다. 오래된 연못이라는 첫 구절은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독자는 시간의 정지와 깊이를 직감하게 됩니다. 이어 개구리 뛰어드는 이라는 구절에서 긴장감이 서서히 형성되고 마지막 물소리에서 정적이 깨어지는 순간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짧은 순간의 움직임은 이전의 고요와 극명하게 대비가 되면서 독자에게 깊은 감각적인 충격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정적에서 동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인 반전은 단순한 자연 묘사를 초월하여 존재와 시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면서 감동을 창출합니다. 이렇게 바쇼는 극도로 절제된 언어 속에서 정과 동, 고요함과 깨짐의 대비를 통해 하이쿠 특유의 반전의 미학을 정교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조가 어떻게 반전을 구사해 감동을 창출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조의 길이는 짧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정서와 철학, 삶과 노래를 농축한 깊이의 시형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시조에서 종장은 모든 정서를 전환하거나 정리하는 핵심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종장에서 시조는 절묘한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 반전은 감정을 흔들고 사유를 바꾸며 결국 독자의 가슴에 뜨거운 침묵을 안기죠. 그럼 먼저 황진이의 시조 청살리 백개수야를 통해 반전의 미학을 만나보겠습니다. 청살리 백개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시조의 문은 이렇게 열리며 빠르게 흘러가는 계곡물,
시간의 속도에 경계를 보냅니다. 중장에서는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라고 하며 한 번 떠난 기회와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되돌릴 수 없다는 무상함을 말없이 전합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긴장과 경계를 끌어올리지만 종장에서 조용히 태도를 바꿉니다.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빠름을 경계하던 시선이 멈춤을 허락하고 쫓기듯 흐르던 정서가 달빛 아래서 비로소 고요를 받아들입니다. 명월은 영원한 시간, 만공산은 무한한 공간이죠. 그 아래 쉬어가는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이 종장의 반전은 무상함을 달관으로 바꾸며 시조의 고요한 감동을 완성시킵니다. 다음은 저의 시조 담쟁이가 보여주는 반전의 미학을 만나보겠습니다. 삶은 가파른 벽을 온몸으로 오르는 것, 무성한 잎을 드리워 속내는 숨기는 것, 비워도 돋는 슬픔은 벽화로 그려낼 뿐. 삶은 가파른 벽을 온몸으로 오른다. 이 시조는 고통으로 시작이 됩니다. 중장에서는 무성한 잎 아래 감춰둔 속내가 언급됩니다. 겉으로는 푸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아래 억눌린 감정, 말 못할 고통이 숨어 있음을 드러내죠. 그리고 종장, 비워도 돋는 슬픔은 벽화로 그려낸다. 이 한 줄은 고통의 반전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침묵되던 감정은 예술이 되어 벽에 새겨지고 삶의 투쟁은 아름다움으로 변모합니다. 이 반전은 단순한 눈물의 고백이 아니죠. 그것은 감정의 성화, 고통의 미학화, 그리고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일의 본질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조는 짧은 형식 안에서도 종장에서 감동을 완성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조의 반전은 짧지만 깊습니다. 그 마지막 한 줄엔 시인의 침묵이 머물고 독자의 사유가 번져갈 여백이 남습니다. 그 반전의 한 줄, 그 마지막 종장에서 시조는 진정한 감동의 얼굴을 드러내게 되죠. 지금까지 자유시와 한시, 하이쿠, 시조 순으로 감동 창출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는 언어의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진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진실이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순간이 바로 반전의 찰나입니다. 자유시는 열린 구조 속에서 감정과 사유를 점층적으로 쌓은 뒤 마지막 순간 시선을 전환하여 독자의 마음을 조용히 뒤흔듭니다. 김춘수의 꽃, 나태주의 풀꽃이 그랬고 그 반전은 존재의 재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시는 정령의 틀 속에서도 외부 세계의 내면 고백으로 흐름을 틀며 절제된 감정 속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두보의 등고는 바로 그런 시로 자연과 인간의 감정이 시점의 반전으로 교차하며 철학적 감동을 빚어냅니다. 하이쿠는 찰나의 감각을 통해 움직임과 정적, 존재와 사라짐 사이에서 감정의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마스오 바쇼의 오래된 연못은
세 줄 안에 무상과 여운의 세계를 펼쳐 보이며 감동을 농축합니다. 시조는 특히 종장의 반전을 통해 고조된 정서를 초월이나 성화로 전환시키죠. 황진이의 청살리 백개수야는 무상에서 덜간으로, 금가파의 담쟁이는 고통에서 예술로, 짧은 종장의 전환 속에 깊은 감동의 심지가 자리합니다. 이 네 가지 형식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감동을 설계하지만 그 중심에는 기대의 전복, 감정의 전환, 인시의 도약, 즉 반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시는 그 찰나를 향해 걷습니다. 감동의 꽃은 그 길 끝에서 피어나죠. 독자의 마음에 잠든 감각을 깨우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잠시 멈춰 세우기 위해 감동은 바로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문 하나가 열리고 우리 안의 어떤 오래된 떨림이 깨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감동은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금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